네, 안녕하세요. 남쌤입니다. 벌써 해충학 7강까지 왔네요. 7강까지 왔고, 해충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보다는 좀 강의 수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강 정도면은 제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 정도까지는 이제 강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로테이션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 또는 이제 이번 시험에 나온 부분들도 이제 추가해가지고, 다시 리뉴얼해서 찍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추후의 일이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해충학 같은 경우 제가 첫 번째로 정리한 내용들 기본서 토대로 10강 정도면은 한 바퀴 로테이션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긴 강의라고 막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자, 일단 바로 강의 그럼 들어가 볼 텐데, 저번에 네 번째 이 보행 이동이 가능한 깍지벌레, 보행 이동이 가능한 깍지벌레의 5가지에 대해서 하고 끝냈습니다. 도롱이, 집신, 가루, 밀, 주머니까지 이렇게 5개까지 하고 끝냈는데요. 이 다음 내용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수목해충 일반이고요. 5번째, 중간기주가 있는 수목가해 해충. 그중 진딧물류입니다. 진딧물류. 이거는 필수입니다. 진딧물류에서 이 부분은 필수예요. 이 중에서 하나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심지어 서술형에서도 뭐 DVD에서 나오고도 하니까 이 진딧물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목에 거의 저는 없는 경우를 거의 많이 못 봤어요. 진딧물은 거의 다 수목에 있었고, 그리고 이 중간기주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단골 손님입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목화진딧물입니다. 목화진딧물을 일단 무궁화를 가해해요. 무궁화를 가해하고, 중간기주는 오이랑 고추입니다. 오이랑 고추 말고도 여러 작물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말고 가세요. 네, 이렇게 말고 가시고, 기본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말고 가시고요. 다음 복숭아 혹 진딧물. 복숭아 혹 진딧물 뭐를 가해야 할 것 같아요? 가해수종? 그쵸, 복숭아 나무인데 추가적으로 장미과 식물들도 가해를 한다는 점 알고 가시고, 복숭아 혹 진딧물도 마찬가지로 이 작물 무랑 배추 작물인 무랑 배추를 중간기주로 삼는다. 이 중간기주로 삼는다는 거는 일단은 이 진딧물이 월동을 하잖아요. 그쵸? 진딧물이 월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월동을 하고 나서 중간기주로 갑니다. 중간기주로 갔다가 다시 이 가해수종으로 와요. 이 무궁화나 복숭아나무로 와서 여기서 다시 알을 낳겠죠. 진딧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알로 또 월동을 하고 또 얘네를 가해를 합니다. 중간기주를. 그러니까 더 많이 가해를 하는 건 사실 이 중간기주를 더 많이 가해를 합니다. 자, 다음 떼죽납작진딧물입니다. 떼죽납작진딧물. 당연히 떼죽 들어가니까 떼죽나무를 가해하고, 중간기주 약간 특이해요. 나도 발행이세입니다. 중간기주 나도 발행이세 이렇게 돼 있었고, 다음 사사키 입혹 진딧물. 사사키 입혹 진딧물. 이거 이번 서술형에 나왔었어요. 서술형 DVD에 맞다, 여기 아니고 사사키 입혹 진딧물과 거의 비슷한 그 모리츠 입혹 진딧물인가 여기 나왔거든요. 네. 거의 둘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입 끝에 혹을 만드느냐 아니면 입 중앙 정도의 이제 혹을 만드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 사사키랑 모리츠가 달라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사키 혹 진딧물, 우리 필기 때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벚나무를 가해합니다. 주요 가해 해충 벚나무입니다. 가해수종 벚나무고, 중간기준은 쑥이에요. 쑥. 쑥. 다음 외줄면충이라고 있습니다. 다 무슨 진딧물인데, 이 외줄면충, 검은 배내줄면충, 요런 애들만 이제 뒤에 면충이 들어가요. 굉장히 특이해요. 외줄면충은 일단 느티나무 가야 합니다. 느티나무를 가야 하고, 중간 기준은 대나무예요. 대나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느티나무 주변에 대나무를 심는 거는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이 외줄면충에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외줄면충 같은 경우에는 또 뭘 만들어냅니까? 혹을 만들어내요, 혹.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외줄면충이 이제 느티나무에 혹을 만들어냅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혹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느티나무에 원래 그런 모양이 없는데, 이 외줄면충이 들어간 애들은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혹이 좀 있어요. 조그만한 구슬 같은. 다음 보겠습니다. 조팝나무 진딧물이고요.
당연히 가해수종 조팝나무입니다. 조팝나무고 중간기주 두 가지인데 잘 외워두셔야 돼요. 특징적이죠. 귤나무랑 명자나무. 조팝나무 진딧물, 조팝나무를 가해를 하고 이게 기주고요. 자, 중간기주는 귤나무, 명자나무 이렇게 가해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주요 가해수종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기주랑 중간기주를 구분할 때 기주랑 중간기주를 구분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구분했었죠? 그쵸?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를 두고 경제적 가치가 좀 더 떨어지면 중간기주, 경제적 가치가 높이면 기주죠. 예, 그 의미로 주요 가해 수종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해하거나 더 적게 가해한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제 벚나무랑 쑥이랑 비교했을 때 이 벚나무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일본 납작진딧물 보겠습니다. 일본 납작진딧물 떼죽나무입니다. 자, 아까 어디 있었죠? 떼죽납작. 이 납작이 들어가면은 뭐다? 떼죽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딧물 이름에 납작 들어가면은 떼죽나무다. 그리고 일본 납작 진딧물 중간 기준은 조리대랑 이대입니다. 조리대랑 이대. 자, 다음 검은 베네줄 명충인데요. 검은 베네줄 명충 주요 가해수종. 주 기준은 느릅나무. 중간 기준은 벽과식물. 벽과식물 특이하죠? 이런 거 외워가세요. 자, 복숭아 가루 진딧물. 벚나무를 가해합니다. 복숭아 가루 진딧물, 벚나무 가해합니다. 아까 복숭아 혹 진딧물은 뭐였어요? 복숭아나무랑 장미과식물이었는데 복숭아 가루 진딧물은 벚나무를 가해한다. 중간 기준은 억새랑 갈대입니다. 중간 기준 억새랑 갈대. 다음 벚잎 혹 진딧물, 벚잎 혹 진딧물. 당연히 벚잎이니까 벚나무를 가해하고 얘는 똑같아요. 사사키 혹, 잎 혹 진딧물이랑 똑같은데 쑥입니다. 쑥. 쑥을 중간 기준으로 둡니다. 이 주요 산란 장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넣어놓긴 했는데 공부가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 요거를 다 외우셨다. 시간이 좀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생물적 방제인데요. 생물적 방제. 자, 어떤 수목 해충이 발생을 했을 때 물리적 방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열 처리를 한다. 열처리 뭐 열을 가해서 죽인다. 아니면 뭐 유화등을 쓴다. 유화등. 유화등이 뭐였어요? 그쵸. 빛을 이용하는 거였죠. 파장 낮은. 파장이 340에서 400인가요? 340에서 400의 나노미터의 빛을 이용해서 성충들이 모여들면은 그걸 포획하거나 이제 죽인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물리입니다. 물리적 치료 방법이고. 이제 화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적 방법, 뭐, 페니트로티온 쓴다, 뭐, 다이아지논 쓴다, 뭐, 요런 등등의, 우리, 흔히 말하는 농약 있잖아, 농약. 농약 쓰는 화학적 방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생물적 방제입니다. 생물적 방제. 생물적 방제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스킵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생물적 방제가 일단 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 생물적 방제는 오염시키지 않아요. 화학적 방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시험에 나왔었는데, 페니트로티온 유제 같은 경우에는 꿀벌의 위험이 많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생태계 파괴, 첫 번째 생태계 파괴, 두 번째 잔류 위험이 있습니다. 토양 같은데. 토양이나 인축의 잔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안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생물적 방제 같은 그런 게 없습니다. 생물적 방제는 뭐 인간이나 이제 생태계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안 주도록 이제 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영구적이다. 한번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밀도를 계속해서 줄여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가져온 생물적 방제 요 예시들은 뭐냐면은 특이한 애들입니다. 특이한 애들. 제가 서술형에서도 이제 서술형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서술형 듣고 이거 드시는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들으신 분이 있을 수도 그쵸?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서술형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물적 방제법에서 거의 다 통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당벌레, 풀잠자리, 그리고 거미류. 서술형 들어가게 되시면은 뭐 이것저것 병해라든지 충해라든지 들어갔을 때 방제법 중에서 생물적
생물적 방지법에는 제가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는 문장? 네. 맞는 문장을 하나 이제 적어드렸었는데, 무당벌레나 풀잠자리, 거미류, 얘네 같은 경우에는 포식성 천적입니다. 정말 많은 수목해충들의 포식성 천적이기 때문에 정 생각이 안 나신다. 생물적 방지가 정 생각이 안 나신다 하면은 요거 쓰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서술형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요런 애들 말고요. 요런 애들 말고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특이한 애들. 뭐 이세리아 깍지벌레에는 베달리아 무당벌레 이런 애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이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이세리아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베달리아 무당벌레라는 놈이 천적이고요. 자, 솔라방은 송충알벌, 밤나목벌은 이제 밤나목벌 요거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에 나오기 딱 좋아요. 딱 5개 여기까지 기생파리로만 빼면 딱 5개 존벌로. 봅시다. 남색 긴꼬리 존벌, 노란 꼬리 존벌, 큰다리 남색 존벌, 배잘로 꼬리 존벌, 상수리 존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 흰불나방입니다. 미국 흰불나방인데 미국 흰불나방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미국 흰불나방 같은 경우에는 납작 선두리 먼지벌레, 납작 선두리 먼지벌레라는 놈이 있고, 자 다음 솔수염 하늘소입니다. 솔수염 하늘소는 개미침벌, 가시고치벌.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솔수염 하늘소가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이거든요.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데 요 놈의 이제 생물적 방제로는 요 개미침벌과 가시고치벌 이 두 가지만 일단 지금 시중에 나온 상태고, 그리고 얘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다음 솔리코파리입니다. 솔리코파리. 이건 진짜 많이 나와요. 솔리코파리. 코파리 등뿔 먹종벌, 호파리 밤뿔 먹종벌, 솔리포파리 먹종벌, 호파리 사리 먹종벌. 외우기 쉽죠? 등뿔, 밤뿔.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원뿔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틀린 답을 나오면은. 솔리코파리 먹종벌, 호파리 사리 먹종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잣나무 별 납작이벌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이하죠. 두더지가 있고 알존벌류랑 벼룩존벌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응애류 볼 텐데요. 응애류도 세 가지가 있는데 애꽃노린재, 긴털 이리응애, 칠레 이리응애. 무슨 이리응애 나오면은 응애류의 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나박류는 감탕벌류가 있고요. 아까시 폭파리는 아까시 민날개 납작 먹종벌 이렇게 있어요. 이름 좀 길죠? 아까시 민날개 납작 먹종벌. 갈색 날개 노린재는 뭘까요? 특이합니다. 뚱보기생파리고, 사철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사철깍지 네마디 존벌, 제줄깍지 존벌, 주걱깍지 존벌, 장미깍지 종벌, 이런 존벌류가 전체적으로 많네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곤충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곤충의 병원성을 가지는 미생물에는 뭐가 있느냐? 자, 이렇게 한번 네 가지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 두 번째, 세균. 세 번째, 곰팡이. 네 번째, 선충 이렇게 있습니다. 네 번 선충 이렇게 있는데, 자, 바이러스 먼저 한번 보시죠. 바이러스, 핵다가체 바이러스, MPV라는 놈이 있고, 과립병 바이러스, GV라는 놈이 있습니다. 얘네 다 어디에 쓰이냐면은, 나비목 유충에 쓰여요. 이 바이러스는 다 나비목 유충에 쓰인다고 보세요. 나비목 유충에 쓰인다고 보세요. 자, 감염되면 미라 형태로 축 늘어져 식물체의 거꾸로 매달려 있다. 이게 핵다가체 바이러스의 특징이고요. 과립병 바이러스의 특징은 감염되면 육충의 색이 연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특징을 알고 가셔야 되죠. 과립병 바이러스 GV, 핵다가체 바이러스 MPV. MPV는 미라 형태로 축 늘어져서 식물체 거꾸로 매달려 있고, 과립병 바이러스는 GV라고 불리는데 감염되면 유충의 색이 연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외의 바이러스, 세포질 다각체 바이러스 있습니다. 세포질 다각체, 이 C가 셀이겠죠? 세포질 다각체 바이러스, CPV. 자, 곤충 폭스 바이러스, EPV. 그렇죠. 우리 그 엔토모 이러잖아요. 엔트.
그래가지고 E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EPV, CPV, 셀 들어가니까 CPV, ant 들어가니까 EPV.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다음 세균 보겠습니다. 세균. 세균은 BT균이라고 해서 이 나비목 유충에 또 피해를 주는 애들 있어요. BT균 바실러스 썸벌지아난가 그렇거든요. 하여튼 바실러스 속이에요. 바실러스 속이고 나비목 유충에 이제 피해를 주고요. 소화 중독에 의해서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화 중독에 의해서만 효과가 있고 BT균도 나비목 유충에만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랑 세균 둘 다 어디에 피해를 준다고요? 나비목 유충에. 나비목 유충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병원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곰팡이 보겠습니다. 곰팡이는 백광균이랑 녹광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주도 얘도 나비목이네요. 근데 얘는 플러스로 흡주성 해충에도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자, 백광균, 녹광균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자, 보실까요? 녹광균 먼저 볼게요. 녹광균은 초록색을 띠며 굳게 되고요. 포자랑 균사랑 뒤덮인 상태로 초록색을 띠며 굳고 백광균은 뭐겠습니까? 흰색의 분생 포자에 덮인다고 합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요. 자, 선충은 밤종실해충인 밤바구니 복숭아 명나방, 사철나무 해충인 노랑털 알랑나방에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서에서 제가 그냥 찔끔 써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구분은 하긴 해놔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시간이 남으시면은 그때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 가외 부위에 따른 분류인데 이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유충만 이렇게 유충, 성충 모두. 자, 이건데 한번 보시죠. 잎을 가해하는 거, 줄기를 가해하고 줄기랑 가지를 가해하는 거, 잎과 줄기랑 가지를 가해하는 거, 또는 종실 구가해충, 그리고 충형 형성하는 해충, 그 다음에 천공성 해충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 쪽을 마지막에 보시고 밑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공성 해충 뭐뭐 있냐면은 하늘소류. 하늘소는 나무 줄기를 뚫고 들어가죠. 어쨌든 하늘소, 다음 나무좀, 하늘소, 나무좀 이런 애들은 줄기랑 가지를 뚫고 들어갑니다. 자, 나방류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두 놈이 있는데 박쥐나방과 복숭아 유리나방입니다. 박쥐나방과 복숭아 유리나방 얘네가 천공성 해충이에요. 자, 위로 올라가서 충형 해충 보겠습니다. 충형 형성하는 해충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이제 외우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적었어요. 이름에 혹이 들어간 개체 이렇게 적었는데 외우시는 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충형 형성하는 해충 표로 만들어가지고 쫙쫙쫙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는 정말로 심각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심각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쉽게 외우실 수 있으면 쉽게 외우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쉽게 외운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쉽게 간다? 아니, 더 모른다? 난 더 가볍게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오래 지속해서 외우실 수 있으세요. 오히려. 머릿속에 더 쉽게 들어왔다는 거는 내 머릿속이 이해하기 쉬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머릿속에 잔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만의 문장으로 외우시는 걸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것도 제가 모든 진딧물 다 찾아보고 이제 혹 들어가는 거 찾아봤는데 이런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충형형성하는 거 이름이 혹이 들어간 개체입니다. 이름에 일단 혹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충형 형성하는 해충인데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그 예외가 뭐냐면은 요거입니다. 큰 팽나무의 떼중 납작진딧물 외줄면충 플러스 검은 베네줄면충 검은 베네줄면충까지 이렇게 4개를 제외하고서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다른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아니면 논문이라든지 다른 뭐 곤충 도감이라든지 분명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다루는 모든 것들은 기본서 안에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본서 안에서는 혹이 들어간 개체는 일단 다 충형 형성을 하고 그 예외 나머지 4개 큰 팽나무의 태중납작진딧물 외줄면충 검은 베네줄면충은 혹을 만든다. 이름에 혹이 안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다음 종실국어해충입니다. 종실국어해충은 이제 종자를 가해한다든지 열매를 가해하고 그런 애들
자, 도토리 거위벌레. 유명하죠? 밤바구미, 대추, 애기, 입마리 나방, 복숭아 명나방, 요런 놈들이 있습니다. 병실구가 해충은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외우시는 게 좋냐면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유충과 성충이 모두 가해를 하는지, 아니면 유충만 가해를 하는지. 보통 이제 유충만 가해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뭐 잎벌류, 나비류, 나방류. 우리가 나비, 나방이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유충만 가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나비류, 나방류는 성충을 가해하지 않잖아요. 유충만 가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자, 유충과 성충 모두 가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거 봐볼게요. 잎벌레, 방패벌레, 매미충, 선녀벌레, 매미, 나무이, 진딧물, 응애 등등인데 바구미류의 느티나무 벼룩바구미 얘는 유충과 성충 둘 다 가해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애는 또 알고 가셔야 되겠죠. 느티나무 벼룩바구미는 유충과 성충이 모두 수목을 가해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뭐 잎벌레, 방패벌레류, 매미충류, 선월벌레, 매미, 나무이, 진딧물, 응애류 이런 식으로 외워가시면 되시고요. 유충은 뿌리를 가해하는데 성충은 잎을 가해하는 요 특징적인 애도 있는데 풍뎅이입니다. 풍뎅이는 유충은 뿌리를 가해해요. 성충은 잎을 가해하고요. 자, 다음 노린재. 노린재는 좀 특징적이긴 한데 요거는 일단 넘기세요. 패스. 이건 예외가 있더라고요. 노린재류는. 자, 줄기와 가지를 가해하는데 유충과 성충 모두 줄기와 가지를 가해하는 거 손벌레류가 있고요. 잎, 줄기, 가지 세 개를 다 가해하는데 유충과 성충 모두 가해하는 게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 깍지벌레는 잎, 줄기, 가지를 유충과 성충이 모두 가해를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깍지벌레류 예외가 있는데 갈색 깍지벌레가 있습니다. 갈색 깍지벌레 보시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갈색 깍지벌레 있는데 얘는 잎에만 기생을 합니다. 잎에만. 갈색 깍지벌레만 잎에만 기생을 한다. 다른 데는 잎, 줄기, 가지에 유충, 성충이 모두 가해를 하는데 갈색 깍지벌레만 잎에만 기생한다.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되게 짧은 강의가 될 줄 알았는데 은근 강의가 좀 길어졌네요. 일단 오늘도 제 강의를 들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다음 강의는 이제 월동이랑 가해 횟수, 그리고 각 해충별 강론, 각 해충별 강론이 좀 길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강의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